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장점이자 단점이었다. 저의 월세는 내 집도 안녕. 안녕하세요, 코유주입니다. 제가 드디어 월 1년을 채우고 이제 한국을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요. 집 계약이 끝나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가구 같은 거 빼기 전에 좀 집을 한번 쫙 촬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특히나 후쿠오카에 오시는 분들한테 집을 구할 때 참고할 만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도 후쿠오카에서 워홀하는 사람의 자취방은 어떨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부터 룸투어를 한번 해볼까요? 딱 집에 들어오면 보이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일본의 전형적인 집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원룸이죠? 원래 일본 집들은 이제 이렇게 복도가 있고 중간에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한국 스타일의 원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들어오면은 이 초록색 문이 되게 귀엽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집에 이 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열쇠랑 이런 거 꽂아져 있는 건데 유후인에서 산 고양이 열쇠고리고요. 신발장. 신발은 제가 중간에 한번 한국 가면서 정리를 좀 해서 제일 많이 신는 것만 놔뒀고요. 여기는 뭐 청소도구나 우산 같은 거 놔뒀습니다. 문의 바로 옆에 저의 책상, 저의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조금 귀엽게 꾸며놨고요. 이것도 이케아에서 산 제품이고 제일 싼 걸로 주문을 했어요. 원래부터 여기 들어올 때 이 집에 이쪽에다가 책상을 두고 싶어서 이쪽이 워낙 좀 좁다 보니까 조그마한 책상을 원했는데 딱 이 정도 사이즈의 책상이 이케아에 있어서 이걸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반을 놔뒀어요. 첫 번째 칸에는 목걸이, 귀걸이나 향수 같은 거 놨고요. 두 번째가 화장품?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화장을 합니다. 이쪽은 콘센트 같은 거 해놨고 저희 집의 첫 번째 발코니. 제 집만 이렇게 넓은 발코니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좀 오래 살았더라면 테라스 카페 같은 걸 만들었을 텐데 활용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커튼은 여기에 옵션으로 있었던 커튼이라 그냥 이대로 놔뒀습니다. 사람들이 다 왜 반만 해놨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여기에 이 소파. 여기서 그냥 이제 좀 쉬거나 나중에 친구 오면은 이게 이렇게 펼치면은 침대가 돼서 침대로 사용해서 사람들 재우고 그랬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고가의 제품인데 고민을 하고 사서 그만큼 잘 활용했다.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딱 이 사이즈가 잘 맞아서 정말 아주 기분이 좋았던. 여기 이제 옆쪽에 세탁기랑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여기 옵션으로 렌탈하는 가전제품이에요. 그래서 제 월세에 3,000엔을 이 렌탈 가구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 뺄 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워낙 좋은 제품을 놔주셔가지고 엄청 잘 썼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틈 있는데 물 놔뒀고요. 제 주방입니다. 집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주방이 넓은 거, 싱크대가 넓은 거였는데 요리할 수 있는 이곳이랑 싱크대가 큰 거를 좀 찾았는데 딱 그런 물건을 봐가지고 또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하나만 있는 거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다가 커피포트랑 그 무인양품에서 산 저희 밥솥.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 뒤를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그 변기가 있는 데랑 샤워하는 곳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딱히 그게 두 개여야 하는 그거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냥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오히려 찾았는데 왜냐면 같이 되어 있는 게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되어 있는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좁긴 한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뭐 그렇게 좁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남자분들한테는 좀 좁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놔둘 데가 딱히 없어가지고 구석에다 다 놔두고 쓰고 있습니다. 이 커튼은 제가 사서 걸었고요. 위에 딱 하나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여기는 수건 놔뒀고 환기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꺼둔 상태에서 1시간을 맞춰놓고 다 돌아가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근데 1시간보다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1시간이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만족. 대망의 이제 메인 방이라 해야 될까요? 이 공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TV도 옵션이에요. TV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쪽 옷장 문 열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 다이를 제가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조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맞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굴러다녀서 그냥 여기 열 때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이 주방 옆에 거울을 놔뒀고 이쪽에서 거울 보면서 옷 같은 것도 확인하고요. 이쪽이 이제 침대인데 침대 보통 다들 까시더라고요. 나무 판자 같은 거? 근데 저는 그 나무 판자도 나중에 버릴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매트리스만 올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 탁상도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바닥색이랑 비슷한 걸 사고 싶었는데 딱 좋은 게 있어서 샀고요. 제가 침대 옆에서 이것저것 하고 자는 편이라 탁상을 구매했고 이 화분은 정말 많이 자랐거든요. 원래는 정말 조그맸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래도 주인을 좀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더 이쁘게 키워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지만. 원래 여기에 버섯 모양 조명이 있었는데 예전에 깨트려가지고 책상에서 쓰던 조명을 여기로 가져왔어요. 이 커튼도 여기서 옵션으로 달아준 커튼이거든요. 회색도 좋아하고 원래 좀 컨셉을 회색 브라운으로 갈 예정이었어서 그냥 사는 거 귀찮아가지고 1년 내내 이 커튼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두 번째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초등학교 체육관이 있고요. 좀 운동장도 보이고요. 해가 진짜 잘 들어와요. 지금도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정말 저녁 되기 전까지는 불을 별로 안 켜고 있는 편이에요. 옆이 옷장입니다. 진짜 크지 않아요? 제가 집 볼 때 또 봤던 게 주방 넓은 거 그리고 옷장 큰 거였는데 여기는 붙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옷장인데 진짜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불 놔뒀고 이쪽 밑에도 수납할 데가 엄청 많아서 이렇게 다 놔뒀고요. 이쪽은 또 길게 되어 있는 곳이라 긴 코트나 이런 외투용 놔두고 이쪽이 메인 옷장인데 이쪽도 이런 수납하는 데 있고 옷이랑 저는 가방 이런 거 여기다 놔두고 밑에는 속옷이나 좀 두꺼운 무거운 후드티 같은 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저의 집의 포인트, 이 귀여운 조명인데 이것도 옵션이었어요. 다들 와서 조명 되게 귀엽다고 해주시는데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룸투어가 끝이 났는데요. 제 집의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보자면 큰 창문이 2개 있으니까 통풍이 정말 잘 돼서 환기가 잘 돼요.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형식이라 냄새 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요리하고 나서 창문 2곳 다 열어놓으면 환기가 금방 돼가지고 그런 불편함은 거의 없었고요. 이제 봄이나 뭐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문만 열어놔도 너무 시원하고 그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햇빛도 잘 들어와서. 근데 단점으로는 한겨울에 정말 너무 춥다. 겨울에는 좀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웠고 사실 뾱뾱이 해놓고 문 틈도 이렇게 막아서 이쪽은 한겨울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위치 너무 좋다. 너무 집 잘 구했다. 제가 모든 친구들한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위치가 너무 좋고요. 정말 텐진에서 살짝 떨어진 곳이라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서 텐진으로 가기가 힘들거나 그러지도 않은 그 정도 거리고요. 걸어서 5분이면 다이묘 거리고 10분 정도면 텐진 메인 스트리트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서 20분 정도에는 오호리 공원이 있어서 저녁에 나가가지고 런닝하거나 좀 산책할 때 그쪽으로 가가지고 런닝을 많이 했는데요. 오호리 공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좋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넓은 주방과 넓은 옷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이 넓다. 봄이나 가을에
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티타임을 즐겼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 사람들 와서 재울 때도 이쪽에서 재우면은 좀 방이 2개 있는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넓은 방이 굉장히 장점이었다. 근데 이것도 좀 단점이었던 건 이쪽이 너무 덥고 너무 추웠기 때문에 한여름, 한겨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고요. 보통은 냉방, 난방이 되는 이게 있는 이쪽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비자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었다면 2년을 정말 꽉 채우고 나오고 싶을 만큼 정말 만족스러웠던 집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가게 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월세는 이 집 비용만 하면 44,000엔이고 가전 렌탈 비용이 3,000엔 그리고 그 공 어쩌고 비용이었는데 여기서 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금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3,000엔 해서 토탈 50,000엔이었어요.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일본 부동산에 관련된 Q&A를 만들어서 찍어볼까 하는데 또 초반에 엄청 열심히 발품도 팔았고 특히 후쿠오카 부동산 이런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애를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쿠오카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그런 발품 팔고 컨택했던 부동산 추천이나 비추천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릴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집도 안녕.